피고인 나는 씨는 당시 사회에서 소외받던 사람들을 돌보았으며 기독교를 가장한 자신만의 교단 내세상 진리교를 창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2013년 3월 15일 피고는 죄 없는 교인 30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외부의 억측과 억압으로 인해 고통에 시달리던 교인들은 피고인에게 찾아와 자신들을 죽여달라고 청합니다. 하지만 이 쪽지를 보신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쪽지를 봤을 때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아니라는데! 피고인은 진정하고 법정에서의 예의를 지키세요. 엄마 너무 힘들어요. 왜? 무슨 일인데? 제 생각과는 많이 다른 곳이에요. 밤낮으로 일을 하느라 하루에 2시간도 자본 적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어린 시절 능신이는 또래 아이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판결. 사건 2013 고합 제9876호 살인 및 유인죄. 주문. 피고인을 자, 그러면 형사 세 번째 팀 소개를 도와드리게 준비됐죠? 네, 세 번째 팀 소개를 준비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친구들이 준비한 주제는요, 죽음을 부르는 내 세상 진리교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발표팀 아름고등학교 친구들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안 나온 아름고등학교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대본 수정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름고등학교입니다. 저희는 죽음을 부르는 내 세상 진리교라고 하는 형사사건을 준비했는데요. 재판 준비 과정 중에 의존적 성격 장애라는 현대인의 질병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이아나 존스타운에서 일어난 제임스 워런 존스의 교인 집단 살해 사건을 모티브로 삼아서 재판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사건 개요를 보시면 피고인 나는 씨는 2010년 6월 내 세상 진리교라고 하는 종교를 창설하고 교인들과 함께 한 마을로 이주하여 종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초 이곳을 방문한 나정희 기자는 피고인 나는 씨에게 절대적인 의존 성향을 보여 마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곳 교인들의 실태를 폭로하고, 이로 인해 교인들은 자신이 믿고 있던 종교와 나는 씨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큰 회의를 느끼고 집단 자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에 나는 씨는 교인들의 부탁으로 그들에게 독극물을 주사하여 교인 30명을 살해하게 되었고, 저희 재판은 이렇게 사건 개요가 진행되겠습니다. 등장인물은 간단히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렇고요. 예, 그럼 저희 아름고등학교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3년 6월 7일 대전지방법원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13 고합 제9876호 피고인 나는 씨의 유인 및 살인죄에 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확인을 하겠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 출석하셨습니까? 네, 변호인 지킨다 구속 피고인 나는 씨 출석했습니다. 검사 측 출석하셨습니까? 네, 검사 밝힌다 출석했습니다. 피고인 나는 씨는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모두 숙지하고 사실대로 진술하시겠습니까? 예. 피고인 인정신문이 있겠습니다. 피고인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름은 나는신, 주민등록번호는 66081323456778. 저는 현재 종교인이고 우리도 당했군 또 당하면 어떡하리 143번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따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계류 중인 형사사건 혹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피고인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으로 검사 측은 공소 사실을 낭독하십시오. 피고인 나는 씨는 당시 사회에서 소외받던 사람들을 돌보았으며 기독교를 가장한 자신만의 교단 내세상 진리교를 창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2013년 3월 15일
피고는 죄 없는 교인 30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피고인 나는 씨는 우리도 당했군 또 당하면 어떡하리를 악이 없는 순수한 지상 낙원이라며 교인들을 속였고 그 결과 2012년 3월 21일 교인들을 하나로 마을에 정착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 나는 씨는 35명의 교인들을 좁은 공간에서 함께 지내게 하였고 그들에게 역할을 정해주어 일정한 임금 없이 노동을 강요하였습니다. 이는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 관계 또는 보호 관계로부터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상태로 옮기는 것으로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한 유인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2013년 3월 15일 오후 2시경 피고는 교인들의 부탁이라는 명목으로 그들에게 직접 독극물 주사를 주입하여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지만 사실 이는 피고가 자신의 실추된 명예 회복을 위해 명예로운 안식이란 명목으로 그들을 죽인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피고인 나는 씨를 유인 및 살인죄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피고인 나는 씨는 위의 내용의 공소장을 공판 전에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검사가 기소한 내용 중 교인들을 고의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인 측은 진술을 하시겠습니까? 네. 피고는 사회 소외계층의 교인들이 더 나은 삶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인들과 함께 하나로 마을로 떠나게 됩니다. 그들 또한 그곳으로 가는 것을 동의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선택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들이 생활할 시설을 피고인과 함께 지은 것이지 결코 강요에 의한 노동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2013년 3월 13일 외부의 억측과 억압으로 인해 고통에 시달리던 교인들은 피고인에게 찾아와 자신들을 죽여달라고 청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식과도 같은 교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극단적인 방법이 아닌 보다 이성적인 방법을 찾아 이 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으나 교인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고 결국 피고인은 불가피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검사 측이 주장한 살인의 고의는 인정할 수 없고 유인 및 살인죄 공소 사실을 부분 부인하는 바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피고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의 행동에 과연 살인의 의도가 있는지, 그에 따라 이것이 이번 사건에서 정상 참작의 여지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럼 증거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측부터 증거 목록을 신청해 주십시오. 네, 증거 목록에는 현장 사진과 당시 현장에서 발견한 피고인의 지문이 묻은 독극물 주사기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 교인들이 작성한 쪽지, 그리고 죽은 교인과 유가족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변호인 측 증거를 인부하여 주십시오. 네, 동의합니다. 변호인 측에서도 제출할 증거가 있다면 신청해 주십시오. 네, 일단 살아서의 일기장, 그들의 구체적인 죽음 계획서를 증거물로 신청합니다. 검사 측 이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일기장이라는 것이 단지 개인의 심정을 기록한 것이기에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기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증거물은 모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측 증인 신청하시겠습니까? 네, 이 사건으로 죽은 교인의 엄마인 나는맘 씨, 피고인 나는 씨의 어릴 적 친구인 우정희 씨를 증인으로, 그리고 하나로 마을을 취재한 나정희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변호인 증인 신청하시겠습니까? 네, 이 사건에서 살아남은 피해자이자 목격자인 내세상 진리교회 교인 사라서 씨, 교인들의 시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부검혜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좋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을 모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 고합 제9876호 피고인 나는 신에 대한 제1차 공판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판은 3주 뒤인 2013년 6월 28일 오후 2시에 개정하겠습니다. 법정에 계신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 6월 28일 대전지방법원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13 고합 제9876호 피고인 나는신에 대한 2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인정신문이 있겠습니다. 피고인 나는신 본인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증인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들을 호명하겠습니다. 검사 측 증인인 나는맘 씨, 나정희 씨, 우정혜 씨, 변호사 측 증인인 피해자 사라서 씨, 법의관 부검혜 씨 오셨습니까? 네. 증인 5사람 모두 같이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나는맘 씨가 대표로 선서문을 읽으시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언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나는맘. 그럼 검사 측 증인 나는맘 씨는 증인석에 앉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법정 밖에 있다가 이름을 부르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름은 나는 맘이고 주민등록번호는 700606123456입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런닝동 132번지이며 직업은 주부입니다. 검사는 신문을 시작하십시오. 증인은 죽은 피해자 억울해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저는 억울해의 엄마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피해자의 평소 행실은 어떠하였죠? 평소 행실이 바르고 봉사활동을 자주 다니던 마음이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그렇다면 교단에 가입 후 달라진 점이나 이상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까? 네, 내세상 진리교라는 교단에 가입 후 한동안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주 정도가 지나서야 겨우 연락이 닿았는데 힘없는 목소리로 제 생각과는 많이 다른 곳이에요. 밤낮으로 일을 하느라 하루에 2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거의 모든 통화 내용이 교단에서의 고된 노동으로 심신이 모두 지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저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교단을 나오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어요. 하도 작게 말해서 몇 번을 되물었던 기억이 있네요. 재판장님, 증인의 말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통화 내용 녹취록과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왜 이제 살고 거야? 엄마 너무 힘들어요. 왜? 무슨 일인데? 제 생각과는 많이 다른 곳이에요. 밤낮으로 일을 하느라 하루에 2시간도 자본 적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것을 우리가 해결을 했어요. 이제 나가고 싶어요. 뭐라고? 잘 안 들려. 엄마 여기 나가고 싶어요. 뭐라고? 엄마 저 이제 끊어야겠어요. 뭐라고? 전화 드릴게요. 잠깐만. 보통 성인이라면 하루 6, 7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로 마을의 교인들은 하루에 2시간도 안 되는 부족한 수면 시간과 강요되었던 고된 노동에 의해 엄청난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또한 교인들이 하나로 마을에 나가고 싶어 했다는 점을 볼 때 이것은 명확한 노동 착취이고 피고인은 이를 목적으로 교인들을 하나로 마을로 유인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십시오. 네. 증인, 피해자가 힘들다는 말을 했을 당시에 증인은 어떠한 말을 건넸습니까? 당연히 그 교단에서 나와서 다시 집에 돌아오기를 권했죠. 피해자가 어떤 대답을 했나요? 교단을 나와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겠습니다. 증인 사라서 씨 나와 주십시오. 증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름은 살아서, 주민등록번호는 920-412-123344, 주소는 우리도 당했군 또 당하면 어떡하리 144번지이며 직업은 없습니다. 변호인, 신문하십시오. 증인은 내세상 진리교회 교인으로서 활동했습니까? 네, 증인은 어떠한 계기로 내세상 진리교회 교인으로서 활동했습니까? 그 교단의 교인인 친구의 집요한 설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증인의 행실과 가정 환경은 어떠하였습니까? 저는 당시 문제아였으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삶의 희망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피고인을 만나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까? 제가 만약 나는신 교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느끼지 못했던 소속감과 따뜻함을 교주님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 감사함은 죽어서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증인뿐만 아니라 다른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판장님, 변호인은 증인에게 지금 본인이 아닌 다른 교인들의 생각까지 물어보려고 있습니다. 이는 증인의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단지 증인이 객관적인 관찰자의 입장으로서 다른 교인들의 생각을 들어보려고 했을 뿐입니다. 검사 측 기각합니다. 증인, 변호인의 질문에 답변하세요.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내세상 진리교는 대다수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당시 정부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고 그때 교주님의 설교가 저희의 마음을 정확히 짚어주었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의 말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교인들의 일기장을 증거물로 제출합니다. 이것을 보시면 증인의 말대로 내세상 진리교회 교인들은 교주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일기장의 어느 부분에는 교주님을 만나 내 스스로가 특별해지고 삶의 목적을 찾아 새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증인, 교인들은 교단과 교주에게 맹목적이었습니까? 네. 그렇다면 교인들의 죽음은 외부의 비난으로부터 교단과 교주를 지키기 위함입니까? 네, 외부의 비난으로부터 교단을 지키기 위해 교주님에게 살인을 부탁하기 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고인이 작성한 구체적인 죽음 계획서를 증거물로 제출합니다. 이것을 보시면 교인들은 이미 전부터 죽음을 계획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당시 증인은 독극물을 만드는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까?
네. 재판장님, 변호인은 지금 증인의 말만으로만 모든 교인들이 독극물을 만들었다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재판장님, 그 당시 현장에서 독극물을 만들 때 사용했던 도구와 그 도구에서 채취된 지문 감식 결과를 증거물로 제출합니다. 검사 측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신청되지 않은 증거 자료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인의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와도 같은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변호인 측 증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당시 독극물을 만든 도구에서 채취된 지문과 지문 분석 자료입니다. 지문 분석 결과 증인 사라서의 지문과 도구에서 채취된 지문이 99.9% 일치하였습니다. 또한 교인들 30명 중 일부의 지문 역시 99.9% 도구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증인, 당시의 상황은 어떠하였습니까? 교인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교단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꺼이 동참하며 독극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증인, 피고인은 교인들의 살인 요청을 받게 된 후 실행을 저지시키려는 노력을 했다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교주님은 저희의 요청을 거절하고 설득하려 했지만 저와 같이 마음을 돌린 교인들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반대 심문 하시겠습니까? 네, 반대 신문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피고였다면 증인도 교인 30명을 직접 죽이셨을 건가요? 그러니까 증인은 교인들의 부탁에 그들을 쉽게 죽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을 처참하게 죽음으로 이끌고 그들이 잔혹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증인은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상입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나정희 씨 나와 주십시오. 증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름은 나정희, 주민등록번호는 880724-2234-567입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동래구 랄랄라동 행복아파트이며 직업은 KMS 방송국 기자입니다. 검사는 신문을 시작하십시오. 증인은 어떠한 이유로 하나로 마을을 방문하게 된 건가요? 봉사와 나눔 등 꾸준히 선행활동을 베푸는 내세상 진리교의 취재 차원에서 방송국 취재원들과 함께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방문한 마을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셨죠? 재판장님, 현재 검사 측은 증인에게 유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검사 측은 주의하세요. 주의하겠습니다. 증인이 방문했을 때 교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인들이 웃으면서 저희 취재원들을 반기는 모습에서 어딘가 부자연스러움을 포착했습니다. 또한 이곳을 나가고 싶다는 교인들의 조심스러운 쪽지와 그들이 폭행을 당한 것과 같은 흔적들이 보였기에 저희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증인의 말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진 자료와 증인이 교인들에게서 받은 쪽지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이 사진은 증인이 찍은 교인들의 행복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만을 봤을 때는 교인들에게서 아무런 갈등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쪽지를 보신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쪽지를 봤을 때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아니라는데! 피고인은 진정하고 법정에서의 예의를 지키세요. 다시 한번 소란을 피운다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검사 측 계속하세요. 이 쪽지를 봤을 때 피고인은 교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였고 이를 견디지 못해 탈출하는 교인들이 나머지 교인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체 왜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걸까요?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증인은 검사 측에서 제시한 그 쪽지를 누구에게서 받았습니까? 마을을 방문했을 당시에 한 교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쪽지를 건넨 사람이 누구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시지 못하시는군요. 어떻게 저 쪽지가 폭력을 당한 교인이 건넨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죠? 증명이 가능한 건가요? 특종을 왜 증인이 스스로 만든 것은 아닌가요? 재판장님, 변호인이 현재 증인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에 증거의 효력에 유무가 달려 있습니다. 재판장님, 검사 측에서 제시한 쪽지의 필적 감정서를 확인할 수 없다면 증거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검사 측 필적 감정 가능합니까? 네, 필적 감정 결과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위쪽은 쪽지에 쓰인 필적이고 아래쪽은 실제 피해자 중 한 명의 필적인데 두 개의 필적의 결과가 서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호인 측 계속해서 반대 신문하십시오. 증인은 교인들의 이상함을 감지하고 바로 떠나셨나요? 네, 그리고 나서 바로 특집 방송을 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마을을 탈출하기를 바라고 폭행의 흔적이 있던 교인들을 외면한 채 오직 특집 방송을 위해서 서울로 빨리 돌아간 거네요. 그렇죠? 아니, 그건... 이상입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수 법의관 부검의 씨는 나와 주십시오.
증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름은 부검해. 주민등록번호는 87062214011234. 주소는 서울특별시 동동구 계란동 파송성 아파트. 현재 국가수 법의관직에 있습니다. 변호인은 신문하십시오. 현재 증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관이시죠? 예, 증인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을 부검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피해자들을 부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피해자들의 사체에서 둔기 손상이 있었는데 일반 정맥 주사 바늘의 형태와 유사한 좌상으로 보였습니다. 또 밝은 적색 시반으로 등 쪽에 형성되어 있었고 살구시 냄새가 났었습니다. 또한 내부 장기는 선홍색에 위점막에서는 부식성 출혈이 발견되어 독극물 검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의 사체에서 16.2 마이크로그램 per 밀리리터의 청산염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청산염 성인치 사량 2.5에서 5.0 마이크로그램 per 밀리리터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사체의 독극물을 제외한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독극물 주입 시도 시 자살이 아닌 이상 타인에 의해 주입될 경우 어느 정도의 저항의 흔적이 피해자들의 사체에서 발견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번 피해자들의 사체의 경우 저항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증인, 사망 피해자들에게 저항 흔적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죽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네요. 재판장님, 변호인은 지금 증인에게 유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변호인은 주의하세요. 주의하겠습니다. 증인, 사망 피해자들에게 저항 흔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항의 흔적이 없었다는 점으로 미뤄보아 피해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죽음에 대한 의지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정혜 씨는 증인석에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증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름은 우정혜고요. 주민등록번호는 661111424242입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솔라구 토토동 미래아파트. 직업은 택시기사입니다. 검사는 신문을 시작하십시오. 증인은 피고인과 정확히 어떤 관계였습니까? 저는 나는 신의 어릴 적 친구입니다. 초등학교를 같이 입학해 유년 시절을 함께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시절 피고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어린 시절 는신이는 또래 아이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네. 어린 시절 는신이가 놀이터에서 놀던 중 고통에 시달리는 고양이를 칼로 죽인 후 장례식을 치러주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했었고 종교와 죽음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증인의 진술과 같이 고양이의 고통을 죽음으로 잊게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비일반적인 사고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훗날 피고인이 교인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그들을 살해한 점 또한 어린 시절의 사고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증인, 피고 나는 신의 가정 환경은 어떠하였습니까? 는신의 아버지는 직업이었고 술고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일을 하시느라 혼자였던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문제가 많은 가정에서 자랐단 말씀이신가요? 네. 이상입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2차 공판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판은 5주 뒤인 8월 2일 오후 2시에 개정하겠습니다. 법정에 계신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사건 번호 2013 고합 제9876호 피고인 나는신에 대한 3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인정신문이 있겠습니다. 피고인 나는신 본인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 측은 피고인 신문을 시작하십시오. 피고는 사람에게 독극물을 투약하면 사람이 사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지문이 묻은 독극물 주사기입니다. 이를 증거물로 제출합니다. 이 주사기로 교인 30명을 죽인 사실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근데 저는 교인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뜻은 너무나 완강했고 제 힘으로 그들을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교인들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로 마을에서 살아갈 때 그들은 제 말을 곧잘 따랐습니다. 제가 그들의 보호자나 다름없었어요. 그런 힘을 갖고 있던 피고인은 그들의 죽음을 단 한 번밖에 말리지 않았습니다. 살인이 정말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긴 생각 끝에 그들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는 것보다
차라리 명예로운 안식으로 편안함을 취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피고인은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하나로 마을의 교인들을 하나로 마을로 유인한 것이 맞죠?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저는 단지 사회로부터 소외받던 교인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로 마을로 간 것뿐입니다. 노동력 착취라니요. 저도 그들과 함께 일했고 다른 목적으로 노동을 강요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인들이 노동을 강요하는 피고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마을을 떠나기 바랬던 교인들을 정말 알아채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이해했습니다. 현재 검사는 피고인을 몰아세우며 진술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기각합니다. 검사 측 계속하세요.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피고인의 노동력 착취를 숨기려 교인들 간의 폭행 사건에도 모르는 척하며 지나간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노동력 착취를 한 적이 없습니다. 폭력은 사실 알고 있었지만 굳이 내가 나서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경솔했습니다. 피고는 노동의 고통에 시달리던 교인들을 알았음에도 모르는 척하며 그들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죽음에 대해 단 한 번뿐의 설득만 있었을 뿐 결국 살인이 올바른 해결책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황상 피고는 살해 의도가 없었던 순전히 교인들의 부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검사 측의 입장입니다. 변호인 측은 반대 신문을 하십시오. 네. 피고는 평소 내세상 진리교회 교주로서 활동했을 당시의 신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평소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신념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교주로서 활동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교인들이 피고인에게 찾아와 자신들을 죽여달라고 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었나요? 처음에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죠. 평등하고 평화로운 저희 교단의 나정의 억측으로 인한 내부에서 혼란이 이 결과까지 오게 한 겁니다.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을 보살폈는데 제 손으로 그들을 죽이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도 정말 제 손으로 자식과도 같은 교인들을 죽이기 싫었습니다. 그러면 피고는 그들을 죽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까? 저는 좀 더 이성적인 방법으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또 우리는 나중에 억측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피해자라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단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들을 희생시키는 방법뿐이라고. 그들은 이미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말은 도무지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답답했다고요. 당시 외부의 부당한 폭로에 의해 내세상 진리교회 내부에는 엄청난 혼란이 있었고 교인들은 자신들이 믿어왔던 교주와 교단의 명예가 실추될까 엄청난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 피고는 살인 요청을 거절하였고 교인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설득하였거니와 그들을 살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점에 더더욱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사 측은 공소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후 의견 진술 및 구형을 하십시오. 사건에 대한 본 검사의 의견 진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여기 있는 피고인 나는 씨는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교인들을 하나로 마을로 유인하여 노동을 통한 극심한 고통을 겪게 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교인들의 책임자라는 사실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간의 폭행 사건에도 모르는 척하며 그들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피고는 자신의 손으로 30명의 교인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게 됩니다. 피고인의 여러 사정이나 심정은 이해하나 살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살해 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가 최종적으로 올바르다고 생각한 것이 살인이라는 점을 보았을 때 피고는 살인의 의도가 있었고 그 죄질이 용서받을 수 없어 피고인 나는신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변호인께서는 피고인에 대한 최후 변론을 시작하십시오. 네, 검사 측에서 기소한 죄 중 살인의 죄는 일부 인정하는 바입니다. 피고인이 살인했음을 자백하였으나 그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한 유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고 나는 씨는 교인들의 동의하에 그곳으로 데리고 갔고 자신들과 함께 살아갈 터전을 꾸린 것이었습니다. 피고가 그동안 교인들을 생각해 왔다는 점, 교단 내부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의 죽음은 겉으로 보기엔 피고에 의한 살인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선 이미 이타적 자살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인들 개인은 개인의 가치보다 교단의 가치를 더욱 중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교인들의 죽음은 교단의 위대한 선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씨는 원치 않는 살인을 했고 눈앞에서 끔찍한 광경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한평생을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던 피고 나는 씨, 그는 마지막까지도 교인들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재판부에 할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저는 교인들을 살해할 의도는 결코 없었습니다.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늘로 간 교인들의 희생이 부디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부디 그곳에서 편안함을 취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합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위한 합의를 위해 잠시 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를 구성하는 바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불안했어요. 결론적으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살인죄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여 절대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은 유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건 번호 2013 고합 제9876호 사건의 최종 판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판결 사건 2013 고합 제9876호 살인 및 유인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 7개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은 교단을 창설하고 교인들을 부대시설 하나 없는 하나로 마을로 유인하여 고된 노동을 통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고통을 겪게 하였다. 이에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한 유인죄를 인정한다. 피고인이 교인 30명에게 독극물을 주입하여 숨지게 한 사실은 명백하다. 다만 피고인이 교인들에게 주사기를 이용하여 독극물을 주입하였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저항의 흔적도 없었다는 부검 결과를 보아 처음부터 완벽한 살인 의도가 있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된다. 또한 만일 피고인이 교인 30명을 죽이려고 했다면 살인의 도구인 주사기 안에 독극물을 자신이 직접 제조하거나 구입해야 하는데 교인들이 직접 청산염을 넣어 독극물을 제작하였다는 것이 살해의 동기로는 보이지 않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가 기소한 유인죄, 살인죄 중에서 유인죄는 인정하되 피고인이 교주로서 지녀왔던 신념, 동기, 경위, 정황 등 이 사건의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이상의 이유로 형법 제252조 1항에 의거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년 7개월을 선고하는 바이다. 2013년 8월 2일. 본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피고인은 위 법원 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 제기 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 이상으로 사건 번호 2013 고합 제9876호 판결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름고등학교의 재판 발표를 모두 마치고요.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편의 법정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대본도 다 숙지를 해서 거의 보지 않고 하시는 모습에 참 감명을 받았고 특히 소품 준비는 정말로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 수의 입고 계신 분 어디서 저 옷을 입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뒤에 계신 분들 잘 안 보이겠지만 저 증인들 명찰 중에서 기자라고 있는 분은 정말로 프레스라고 써 있는 명찰을 차고 왔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정말 저런 걸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고 또 이 법원 사무관 자리에 앉아 있는 속기사님은 뭘 치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증인 신문에 대한 속기를 한 것 같아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두 절차, 진술 거부권 고지라든가 주소 변경 신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송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제가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피고인 나는 씨는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피고인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피고인 나는 씨는 위의 내용의 공소장을 공판 전에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도 지적을 할 건 지적을 해야겠죠. 재판장님한테 물어볼게요. 8년 7월이 나온 그 근거가 뭡니까? 8년 7개월을 네. 선고한 이유는 예. 일단 촉탁 및 승낙에 의한 살인죄라고 저희는 예. 봤고요. 예. 그리고 모든 피고인이 교주로서 지녀왔던 신념이나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감형을 하여 이게 얼마 기준을 형을 정해서 감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이라는 게 1년부터 10년 이하의 그렇죠. 그거 형을 부여하잖아요. 살인죄는 인정 안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30명을 죽인 네. 그 네. 피고인의 행동이 네. 중한 죄이지만 그래서 네. 10년을 구형해도 무방하다고 네. 보이지만 네. 저희는 그래도 그 피고인이 네. 그 사회에 공헌한 바가 좀 크다고 봐서 좀 예, 감명을 무슨 취지는 알겠고요. 네. 그 우리 그 재판 그 TV 드라마나 영화 보다 보면 이 판사님들이 아무렇게나 뭐 3년 6월, 뭐 검사님들이 아무렇게나 뭐 7년 구형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그 원칙과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8년 7월이 나왔길래 제가 좀 의문을 가져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그 부분은 한번 인터넷도 찾아보고 주변에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뭐 보니까 본인들이 다 준비한 건 아니고 어떤 법조인의 도움을 받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안 받았어요. 아니 뭐 그렇게 화를 낼 필요는 없고. 예. 준비하신 기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두 달? 아, 참들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저는 이렇게까지 잘하실 줄 몰랐는데, 그죠? 피고인이 지금 66년생이신데 굉장히 동안이시네요. 너무 동안이어서 놀랬고, 네. 말미 부분쯤에 한 번 더 놀랐어요. 왜 이렇게 소리가 크세요? 네. 하지만 이 쪽지를 보신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쪽지를 봤을 때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아니라는데! 피고인은 진정하고 법정에서 예의를 지키세요. 그들은 이미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동시 통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답답했다고요. 그 체구가 자그마하신데 엄청난 성량을 가지고 계시네요. 2번 놀랐습니다. 그 증인들이 제가 개인적인 그걸로 증인들 나이를 한번 체크해봤는데 증인 나눔맘 씨는 70년생이시네. 네. 증인 살아서 씨는 92년생. 나정희 씨는 88년생. 부검이 씨는 87년생. 우정혜 씨는 66년생. 그러니까 우정혜 씨랑 피고인이랑 동갑이에요? 네, 친구예요. 그래 친구. 아주 디테일하게 그것도 맞춘 것 같아요. 이 보니까 증인 나이가 잘 와닿진 않는데 개인적으로는 증인 살아서 증인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92년생. 아주 디테일하게 잘 맞춰서 또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인 틀은 굉장히 훌륭했어요. 특히 절차상으로도 공소사실의 인부라든가 증거 인부, 증거 조사, 피고인 신문, 최후 변론, 그다음에 선고까지 큰 틀에 맞추어서 잘 구성을 해주셨어요. 다만 약간 거슬렸던 거는 피고인 신문할 때 갑자기 증거물을 제출한다고 하시면서 제출하셨는데 이것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지문이 묻은 독극물 주사기입니다. 이를 증거물로 제출합니다. 이미 그 전에 증거조사 절차는 완료된 것으로 그 전 기일에, 근데 갑자기 증거조사 절차가 완료된 듯이 보이는데 또 다시 증거를 제출한다는 거는 증거조사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약간 그 점이 좀 어색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금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한 죄명 중에 살인죄로 기소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판결서에 보면 사건란에 살인 및 유인죄, 살인죄로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판결 사건 2013 고합 제 9876호 살인 및 유인죄. 이렇게 죄명을 살인죄로 적어 놓으셨으면 이 살인죄를 인정하신 거거든요. 유죄를 선고했다면. 근데 뒤에 뭐 양형의 이유나 이런 걸 보면 뜬금없이 그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적용 법조에 따라서 또 인정한다고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방금 형량 정한 것도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형법 제252조 제1항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약간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어요. 과연 검사가 살인죄, 일단 실체적으로는 검사가 살인죄로 기소했는데
법원에서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예? 뭐 공소장 변경이라든가 이런 절차 없이 살인죄를 계속 주장하는데 갑자기 촉탁 승낙의 살인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형사재판의 대원칙 중에 하나 이런 게 있거든요. 불고 불기의 원칙이라고 그래서 기소하지 않은 사건은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심판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은 이제 나중에 이제 공소장과 판결서 간에 매칭을 하실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죄명은 지금 그 여러분들이 다 찾아서 이 시나리오를 적으셨다고 해서 또 한 번 제가 사실 놀랐는데 속으로 죄명은 그걸 찾아보시면 됩니다. 죄명은 그 대검 우리 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런 데 있잖아요. 보시면 대검 예규로 죄명 예규라는 게 있어요. 죄명 예규. 형사 사건에 있어서 적용되는 모든 죄명은 그 죄명 예규라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그 규정에 보면 뭐 형법 몇 조에 대한 죄명은 뭐 어떻게 적고 다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작성하실 때 그런 자료도 한번 추가로 참조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잘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뭐 잘 재밌게 봤고요. 그 뭐 방송 보면은 왜 가수들 와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가수 지망생이 두 분이 잘 좋은 얘기 해주면 나머지 분이 나쁜 얘기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쁜 얘기 할 게 별로 없었어요. 참 잘하셨고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대본도 아주 좋습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 그 변호인이 또 논조가 불확실해요. 청산염을 직접 주사했다면은 살인 의도가 없다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자기가 죽여놓고 독극물을 주사해놓고 죽일 의도는 없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검사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오히려 검사는 살인죄로 몰고 가고 변호인은 그는 승낙에 의한 또는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였다. 진정한 승낙이 있었다는 쪽으로 좀 오히려 그래서 주장도 하고 죄명도 바꾸고 감형도 하려는 노력을 하는 그런 식으로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살인죄 계속 얘기하다가 은근슬쩍 그냥 재판부에서는 촉탁 승낙의 살인죄로 가면서 변호인 얘기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거는 분명한데 뭔가 그 법률적 논지가 분명하지 않은 게 약간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꼭 바로 잡을 수 있다면 바로 잡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맨 마지막에 주문에 보면 법령의 적용에서는 뭐 250조 살인죄를 하면서 장랑감경이라는 토픽을 달고 뭐 252조 이렇게 달았는데 뭐 전문가 도움을 안 받았다고 하니까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전문가 도움을 안 받았다는 게 진실인 것 같아요. 오히려 증거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좀 찾아보고 판결문을 찾아보고 좀 바꾸시면 좋겠고 법령의 적용 쪽에 오히려 들어가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 관련해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지 뭐 등등 관련된 디테일한 면에 있어서는 꼭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앞으로 뭐 법조인을 하셔도 뭐 충분히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번째 팀 우리 아름고등학교 발표를 모두 마치겠는데요.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고 들어갈까요? 네. 차렷 경례. 피해자에게 해가 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두 가지 수술을 한 번에 집도하는 위험한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소독도 되지 않은 비위생적인 도구를 사용하였습니다. 제 수술이 잘못되어서 그러한 부작용이 생겼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부주의로 인한 바이러스로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술을 뭐 한 5번 정도는 해야 수술 도구를 소독하고 어쩔 때는 원장님께서 수술복을 입지도 않은 채 수술을 집도하시기도 했죠. 이 친구도 한 3년 전쯤에 그런 사고가 있어갖고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던 일이 있긴 합니다. 그런 딸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증상이 있다고 해도 가보라는 말 한마디 안 하는 그것이 의사인지 그냥 참말로 궁금하네요. 제 딸 같은 피해자 더 나오지 않게 꼭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면 피고인 의원님의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에 관한 선고를 하겠습니다.